안녕하세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지난번에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기질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그럼 인간은 태어난 기질대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계기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미국의 심리학자 C.R. 클로닝거는 TCI라는 성격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MBTI는 프로이트의 제자이기도 했던 독일의 칼 융의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반면에, 클로닝거의 방식은 인간의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비슷해요. 조금 달라요. 오늘은 이 클로닝거의 방식으로 개인의 성향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요즘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천성이 나도 싫다 싶은 분들에게 조금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클로닝거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우리가 개인의 성향이라고 부르는 퍼스널리티는 유전적, 생물학적인 요인, 바로 기질과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으로 나타나는 성격, 캐릭터라는 2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고 봤습니다. 공식으로 만들자면 퍼스널리티 이퀄 기질 플러스 성격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질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성격은 환경이나 목표에 따라 후천적으로 교육되고 경험에 의해서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2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한 인간의 성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기질이 아주 온순해서 작은 일에도 잘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자꾸 싸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나이가 들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선천적인 기질입니다. 그럼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는 성격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2 아이가, 한 명은 인도의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고 다른 한 명은 빈민가에서 자라게 됩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케어해주는 보모와 가정교사가 있고, 요리사가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배가 고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불공평하게도 다른 한 명은 밖에 나가서 국어를 하지 않으면 그날은 굶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2 친구의 성향은 나이가 들수록 달라질 겁니다. 클로닝거는 이걸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성격, 캐릭터라고 봤어요. 클로잉거가 명시한 선천적인 기질은 모두 4가지인데 히포크라테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기질은 위험을 회피하는 기질이에요. 이거 뭔지 알겠어요? 리스크를 싫어하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죠. 보통은 내성적이고 식당에 가면 익숙한 걸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남자들이 대부분 식당에 가면 제육볶음을 시키더라고요. 이상해요. 보통 제육을 시켜서 실패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육볶음에 관해서는 한국 남자들은 보수적인 경향이 높은 것 같아요. 반면에 두 번째 기질은 새로운 걸 추구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친구도 제가 알아요. 제가 일관성 있게 제육볶음을 시킬 때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늘 새로운 메뉴를 시도합니다. 이건 어떤 맛일까 궁금해하고 새로운 맛을 경험해 보길 원해요. 이 친구와 여행을 해보면 전 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안전한 걸 주문합니다. 만약 이상한 걸 시켰다가 실패하면 한 끼를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는 생각이 달라요. 맛이 없으면 나가서 다른 걸 먹으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새로운 걸 추구하는 타입의 친구들은 주로 집안이 유복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집안의 이런 유복함도 기질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유복함이 유전적으로도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실패해도 넥스트가 있다는 여유. 그래서 미국이 잘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한번 망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다음 기질은 보상의존 기질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인정 욕구가 강한 기질이라고 해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다니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받고 언급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누군가 그 사람을 칭찬할 때까지요.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눈이 와서 집 앞에 마당을 깨끗이 쓸었는데 다 쓸었는데도 손에서 빗자루를 놓지 않고 마당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누군가 나와서 야, 마당을 쓸었구나. 착하네. 이 말을 들을 때까지요. 인정 욕구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 중 누구에게라도 칭찬을 들으면 빗자루를 놓고 만족해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서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야 비로소 빗자루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뭔지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적절히 인정만 해주면 굉장히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둔감한 사람을 만나면 그날은 심란해서 잠을 못 이루죠.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절대로 어차피 두면 녹을 걸 뭐하러 쓰냐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기질은
인내심에 관한 기질입니다. 이것도 대충 알 것 같아요. 뭔가 시작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을 보는 무시무시한 인간형입니다. 당장 뭔가 성과나 보상이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 인정을 하건 말건 자신이 목표한 바를 완성해냅니다. 정리해볼까요? 위험 회피, 새로움 추구, 인정 욕구가 강한 기질,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기질. 이렇게 4가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기질이고, 그럼 후천적인 성격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지향성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여행을 가도 혼자 가는 걸 선호하는 사람과 누군가와 함께 가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죠. 보통 형제 자매가 많으면 독립적으로 아이가 클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다 챙길 수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반면에 옆에서 누가 자꾸 대신 결정해주고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수동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확률이 높겠죠. 이거 뭔지 알겠어요? 이건 확실히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격은 연대감이라고 해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선상에서 있다는 걸 바라보는 성격의 척도라고 합니다. 이 점수가 낮으면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주변에서 존중을 받으며 자라난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는데 이걸 상호 연대감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은 자기 초월성입니다. 이건 좀 낯선 수치인데 이런 거라고 해요. 이 자기 초월성의 점수가 높으면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점집에 가고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종교인처럼 영적인 것에 의미를 두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지구상에서 이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은 프리드리히 니체쯤 되겠죠. 실용, 합리, 실존,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4가지 기질과 3가지 성격을 알아봤는데 물론 이러한 검사가 나란 존재를 얼마나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느냐 보긴 좀 어렵겠죠. 사실 성격이란 건 계속 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을 알아보는 건 꽤 괜찮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로 본인을 객관화해서 대답하기는 어렵잖아요. 높은 확률로 내가 지향하는 쪽으로 답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계기로 자신에 대해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스스로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저처럼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삶과 직업을 가지고 또 그 일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구분 짓고 또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쪽에 있지만 저쪽이 궁금하고 또 지향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쪽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아두면 나쁠 거 없겠죠. 자신의 성격 때문에 일 또는 대인 관계가 힘들고 피로를 느끼는 분에게 그래도 예민한 기질과 여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장하다, 이런 말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오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연민의 굴레에 빠진 주드 프라이데이가 보냅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입니다.